시작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가장 중요한, 여기 두 문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확인 설명이라고 했는데,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행위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행위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행위가 뭔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판례가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X입니다. 그래서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니까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식도 돈 벌어가지고 돈 10만 원 달라 해도 안 주는 판에 내가 직원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직원 떼먹으라고 내가 시켰냐,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주인 생각이고,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돈 맡긴 거는 그 직원 보고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다. 그래서 책임져라,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주관적 나오면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죠. 고객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점이 다른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과실만 배상하고 고의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렌트카만 맨날 한 10년 넘게 하다가 차를 이제 한번 사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 약관 읽어보니까 음주운전하는 거 안 된다 이런 거 다 돼 있더라고요. 음주운전하면 혜택 못 받는다 돼 있더라고. 일부러 사고 냈다고 보고 고의라고 보고. 내가 약관 같은 거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그 생명보험 일부러 사망보험 들어놓고 2년 안에 죽으면 보험금 안 줍니다. 화재보험 일부러 불내면 화재보험금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인데 우리는 일부러 사고 내도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2억 손해입했다고 합의서 써줄게, 2억 받아서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건 민법 용어입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즉 개공이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가 갚았으니 보험회사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재산상 손해,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민법상은 비재산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은.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면 위자료 주죠, 정신적 손해. 저도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빨리 합의하러 오라 이러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이러더라고. 나 급하다, 내일 학원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합의하고 나가고 싶다 이랬더니만 50만 원 줄게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고 났는데 버틴 사람은 500만 원 받았어. 나는 계속 한의원 가서 계속 치료 막 죽을 때까지 받겠다 이러니까 그럼 더 이상 치료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5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면 많이 받아요. 그 협상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는 주더라고, 위자료. 교통사고 나면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를.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험금으로 위자료 안 줍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 줍니다. 위자료 받으려면 민법상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개인 재산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금으로 위자료는 못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개업공개사 고의과실, 고용인 직원 고의과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장소 제공입니다. 그 장소 제공이 뭐냐면 자격증 빌려줘가지고 빌린 사람이 사고치도 빌려준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장소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자격증 안 빌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이 지시대명사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보험은 얼마 가입해요? 개인은 2억 이상 가입하잖아요. 보험 2억 가입했는데 3억 손해가 발생했다고요. 그 시험에
보험 가입 한도액만큼만 손해배상하면 된다. 3억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 2억 들었으니까 2억만 배상하면 된다. 3억 다 해야 된다. 답은 지시대명사 그 손해라는 손해 입은 전액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상해야 돼. 그럼 보험회사에서 2억 물어주고 나머지 1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말했던 걸 다시 글로 적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 고의과실,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 제공,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손해배상 하려면은.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견연성이라고 하죠. 상관관계, 민법에서 같은 말입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보험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X.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처음에 보정 설정은 반드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을 못합니다. 만약 무등록이 보험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자격자가 보험가입해놓고 손님 오면 나 자격증은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보험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미리 등록하기 전에 등록 신청할 때 미리 가입하는 것도 안 돼. 제가 가입해보니까 보정가입하려면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가입이 안 된다고요. 즉 개업공개사가 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2번, 3번은 미리 가입이잖아요. 미리 하더라도 이거는 개업공개사예요.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분사무소라는 말을 쓰는 거죠. 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등록이 아니니까 미리 가입해도 된다고 이거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죠. 이미 등록이 돼 개업공개사라고. 그래서 미리 가입한다고요. 요거는. 보정의 변경은 보통 보정을 1년짜리 가입합니다. 지금 2억 가입하려면 협회 공제료는 24만 8천 원인데요. 1년 가입했으면 이론적으로는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서울보정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요. 새로운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옛날 거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은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번 가입했으면 자동차 보험도 1년짜리 보통 1년 가입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바꿀 필요? 바꾸면 해약환급금 이거 엄청 손해라고요. 다 안 나와요. 해약환급금은. 근데 이론적으로 시험에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바꾸려면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다 하면 X라고요. 만기 안 끝나도 효력 있는 기간 중에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안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바꾸려면 새로운 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돼.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이죠. 차 사니까 차대 번호 나오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운행하기 전에 가입해야 된다더라고. 자동 책임보험은.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 사고 안 낼 건데 내 돈 많은데 가입 안 한다. 안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이거 2억 이상. 자, 그 다음에 만기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만기 끝나는 날까지. 시험에 만료 끝나고 30일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사고 내가지고 저한테 연락 온 걸 보니까 사고 난 사람이 저는 거의 없는 줄 알았더니만 1년에 한 100억 정도 손해배상 나간대요. 협회 공제조합에서 받는 돈은 지금 한 3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10만 명이 24만 8천 원씩 가입하면 곱하기 10만 명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240억이잖아. 그것만 해도. 그럼 한 300억 정도 된다고요. 그중에 100억 손해배상을 해주면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협회는 엄청나게 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상권 행사에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써버리거든요. 그 직원들
협회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러니까 초기 비용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구상권 행사에도 돈 없어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다고요. 다 받는 게 아니고. 보통 못 받으니까 협회는 보니까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 싸게 팔아버리라고 채권을 양도하더라고요. 다음 회수 못해요. 그래서 적자예요. 적자라고 주장해요. 제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뭐 감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협회에서는 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동차 보험 회사들도 적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5일 이내 가입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토해내야 되고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인수를 거절해요. 보험 가입 못한다고요. 다시 그럼 가입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금을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돼. 2억을 법원에다가. 법원에 공탁해 놓으면 그걸 알면 또 돈 받을 구상권 행사할 협회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회사가 그거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못 찾아가게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 토해내면 즉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중개업 못한다고 봐야 돼요.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되니까 저도 자꾸 암보험 들으라고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길래 제가 그냥 안 걸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만 연락이 안 오고 와이프가 저 암보험 가입하려고 전화하니까 인수 거절 안 된대. 암 걸려 저기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입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도 전화 오길래 내가 지금 안 걸리는데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 이제는 가입하고 싶어도 이미 안 걸린 사람은 못 가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가입을 안 받아준다고 인수를 거절해요. 자, 그 다음에 설명. 아까 요거 중요합니다. 7번. 아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언제 합니까?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했죠. 요건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 계약서 쓸 때, 쓰고 나서 쓸 때 설명하면 된다고. 중개 완성시니까 계약서 쓸 때. 보통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이거 3개를 교부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때 교부하니까 그때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개업공개사님들이 보니까 이게 공제증서에다가 막 줄 찍찍 꺼가지고 낙서해가지고 교부해 주더라고. 제가 물어봤어. 새 거 주면 되지 왜 그렇게 낙서를 해가지고 주냐. 그렇게 했더니만 새 거 주면 설명 안 들었다고 할까봐 낙서해가지고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이거 내가 이게 저 설명하면서 다 적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확인설명서 맨 밑에 그 도장 찍는 데 보면 확인설명을 듣고 보증관계 증서도 확인설명 듣고 그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 듣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낙서 안 하고 줘도 나 못 들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적혀있는 거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굳이 뭐 낙서 안 하고 줘도 상관없어요.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이거 제가 협회 공제가입 해보니까 바로 출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따로 안 해도 새거 출력해가지고 그냥 줘도 되고 아니면 전자문서로 메일로 보내줘도 된다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중개 완성 시에 설명합니다. 아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자기 집에 대해서 상태 같은 거 더 잘 알잖아요. 개업공개사보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집주인한테는 뭐 수돗물 잘 나옵니다, 도배 깨끗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손해배상은 집주인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거든요. 매도인도 받을 수 있고 매수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증관계 증서도 양쪽에 다 교부를 해요. 매도인 매수인 전부 다. 그리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해야 된다.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12번에 있는데요.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물론 시험에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냥 3년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회수 안 돼. 공탁해 놓은 거 법원에 맡겨 놓은 거 찾아가고 없는데 1년 만에 찾아갔는데 2년 지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안 내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공탁을 하는 개업공개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공탁해 놓으면 2억 맡겨놓은 거 찾지도 못한다고요? 이자도 못 받고 찾지도 못해. 차라리 2억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 가지고 이거 보험료 내면 돼. 24만 8천 원인데 2억 맡겨놓으면 이자 24만 8천 원보다 더 나오죠 1년에.
훨씬 더 나오죠. 한 4% 가까이 주는 것 같은데 3%, 3.5? 네, 3.5. 좀 기간을 길게 맡기니까 더 주고 저는 뭐 3개월 후에 쓸지도 몰라가 3개월 맡기고 이러니까 짧게 맡기니까 이자가 더 적더라고요. 그럼 굳이 공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 받아가지고 보험료 내면 되는데 공탁했다가 찾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공탁하는 이론적으로만 공탁할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은 회수됩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한만큼 줍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이미 경과된 보험료 가지고 위험 보험료 가지고 보험금 지급하면 되니까. 참고로 보험료, 보험금, 그 보험용어 이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와이프가 저 보험 들었다더라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보험 들었다더라. 무슨 보험 들었네 물어보니까 사망보험 들었대. 나 들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 사인은 제 인감도장 다 찍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피보험자더라고. 피보험자, 와이프가 계약자, 수익자도 와이프. 단 사망 시 법정 상속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 수익자는. 그럼 누가 피 보는 사람, 제가 죽는 사람, 피 보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죠. 제가 죽으면 수익자가 타는 거예요. 보험금. 중간에 해약한 금은 계약자가 타요. 또 이 수익자는 계약자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수익자는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이게 자식이 여러 명이면 그냥 죽어버리면 상속 지분이 똑같잖아요. 이 자식마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그걸 수익자로 해가지고 보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특정 자식만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상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놓고 너 말 안 들으면 바꾼다 수익자. 자꾸 이렇게 하면 계속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자 안 해준 다른 자식한테 너도 바꿔줄 수도 있다 잘하면. 이렇게 경쟁을 유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이 보험금이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 보험료입니다. 근데 뉴스에도 잘못 나오더라고. 4월 달부터 보험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험금은 절대 안 올라가죠. 보험료 내는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금을 올릴 일은 없죠. 지금 자꾸 보험회사에 들어와서 뭐 4세대 보험 들으라. 무슨 보험이지? 그 실비보험도 뭐 4세대 들으라고 하는데 4세대가 좋아요? 1세대가 좋아요? 자꾸 안 좋은 걸로 바꾸라고 자꾸 보험료 더 싸다 이거 막 바꾸라고 자꾸 연락 오더라고요. 4세대는 거의 보험 뭐 자기 부담금 이런 게 아마 더 많고 그 혜택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1세대는 막 무조건 다 모든 거 다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적자니까 이거 빨리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니까 4세대 보험료 싼 걸로 바꾸라고 갈아타라고 수시로 연락 오더라고요. 안 한다 해도 계속 연락 와요. 그 좋은 걸 연락 오겠냐고. 지금 보험회사 좋은 건 안 오고 자기들 안 좋은 것만 연락 와서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험금 올리는 건 없다고. 현실적으로 보험료만 자꾸 올린다고요. 자, 이게 그러면 보험료입니까? 보험금입니까? 이게 굳이 따지자면 이게 4억이 보험금이죠. 보험금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나 4억 있어야 중개, 4억 현금 있어야 중개업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보험료는 24만 8천 원이라고 했죠. 2억에 대한 보험료, 1년 보험료. 우리 생명보험 뭐 이런 거 안보험 뭐 1억짜리 들어라 2억짜리 들어라 그게 다 보험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타는 돈이 1억 2억인 거죠. 보험료는 얼마 안 돼요. 나이가 어리면 안 걸릴 가능성이 적으면 확률적으로 적으면 보험료도 싸죠 더. 법인은 2억, 법인 2억이 아니고 4억,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이게 바뀐 게 옛날에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전부 2배로 올랐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이게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000만 원 이상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보니까 협회 지부장이나 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2배로 가입하신 분이 있더라고. 2억만 가입해도 되는, 2억 이상이니까 3억 가입해도 상관없잖아. 이상이니까. 그 4억 가입해가지고 손님 오니까 다른 데는 2억 가입했는데 나는 4억 했기 때문에 4억까지는 보험회사에서 협회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소구력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상. 꼭 2억만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2억 이상이니까 3억 가입해도 상관없다. 그럼 시험에 나왔는데 법인의 분사무소가 2개 있으면 얼마 가입해야 돼? 분사무소 2개면 2억 해서 4억에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8억까지 한 분사무소에서 손해가 생겨도 8억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의 경우 다 합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법인을 통해서,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는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면 손해배상 받을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몇 개, 극소수가 있기는 있어요. 변호사가 만든 중개법인이 있어요.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고, 등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그냥 회사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바지 사장, 월급쟁이 사장 새끼놓은 거죠. 실제 오너는 변호사인데 그런 중개법인이 지금 분사무소가 몇 개 있어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개업공개 변호사인데, 변호사보다 이게 중개업이 돈이 더 된다는 이야기죠. 잘만 하면. 자, 보험금 받는 절차입니다.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같은 말이에요. 뭐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보험금을 받는 절차인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손님이 손해가 발생돼야 되고요. 손해 발생됐으면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 하면 안 되고요. 손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서가 있거나 또는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거 있으면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이 되겠죠. 합의서는 절대 안 써줍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판결문 확보하면은 그 판결문 가지고 보험회사에다 또는 협회공제조합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해 줍니다. 지급해 주고 나면 보험회사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갚은 거 돌려달라 합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한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인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럼 중개업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가지고 가야지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면 안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 소송하는 걸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회 공제조합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해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을 여기에 공제조합에 공제금 달라고 청구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27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을 한다고 하면 뭡니까?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명의를 넘겨줘야 되죠. 이게 매매계약입니다. 그런데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동시행이라 하면 뭐냐면, 민법 판례에 의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다. 이때 완전한 소유권이라 하면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매 대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10만 원 가압류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물권변동 효력은 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그 동시행이라고 하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시행이 아니고
선의행위라고 매수인이 불리하다고 매도인보다는 가짜 서류를 주고 잔금 챙겨가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치기관,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이 예치기관에서 확실하게 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반환보증서입니다. 이게 반환보증서. 반환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놓고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사기쳤으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반환보증서 발행한 보증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임진다는 반환보증서는 그냥 공짜로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위험 보험료를 받아요. 그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는 매수인.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자기 돈 떼일까봐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16번에 있네요. 52번에 16번에 누가 낸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매수 임차 의뢰인이 위험보험료 내야 된다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비용. 근데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는다고 한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에서 거의 이걸 이용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이런 상품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걸 예치하면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받았어요. 100만 원씩 뭐 수수료 뭐 1%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돈 맡겨놓고 이자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수수료 내라고 하니까. 일본 같은 데는 수수료 내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니까 오히려 돈 보관료 받는다고 은행에서. 근데 우리는 이자 받잖아요. 자, 예치명의자가 개공은 신체 보전입니다. 개공은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16번에 있습니까? 맨 밑에 있어요. 개공은 신체 보전. 그래서 시험에 예치명의자가 시험에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개공은 신체 보전 7명입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언제까지 예치한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등기부에 기재하고 잔금 치르는 때까지라고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권고하면 예치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고 있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용사예요. 등기도 안 넘겨받은 상태에서 잔금 다 치른다고 몇 억씩. 미국 같은 데서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죠. 즉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된다더라고요. 거의. 자, 계약금 등에는 옛날에는 잔금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잔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만약에 잔금을 동시행한다면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시행이 아니란 이야기에 잔금을 먼저 주기 때문에 바로 안 주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잔금도 포함됩니다. 시험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만 포함되고 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잔금도 포함됩니다.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한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8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뭐 독점중개, 순가중개, 순가중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시험에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순가중개가 뭐냐면 의뢰인이 의뢰가격을 먼저 제시하고 제시된 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을 많이 해요. 10억만 입금시켜달라. 11억 받으면 1억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시험 지문 나온 거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OX. X입니다. 시험에 X로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10억 초과해서 받으면 다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초과해서 먹어야 위반이지.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쳤다면 위반이 아니다. 10억 초과해서 받으면 다 먹기로 했는데 10억 한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법정보수도 0.9% 하면 그 안에 들잖아요. 손님이 500만 원만 더 줄게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라도 받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라도 먹으려고. 그런 건 위반이 아니라고요. 근데 뭐 10억 11억 받거나 10억 1000만 원 받거나 이러면 위반이죠. 최대 0.9%니까 실제 초과해서 받은 경우만 위반이고,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은 아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살인죄는 살인 미수도 처벌받는다는, 미수범도 또한 같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형법은 그 살인 미수도 처벌받아요. 실제 살인 꼭 죽이지 않아도 죽이려고 해가지고 미수에 거쳐도 처벌받는다고요. 자, 중개계약은 우리 법에 있는 거는 일반중개, 전속중개 두 개가 있는데, 일반중개는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은 있다. 그러나 일반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일반중개계약서 보존할 의무도 없다. 일반중개계약서도 서식에 보면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중개계약하고 똑같다.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의 차이점은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 4번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거는 다 똑같다. 1번, 2번만 차이가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하면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트 5번 특상태 조건 공금 7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여기서 시험에 최소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 나온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지정요건 50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7번에 있죠. 그리고 8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1회 5가지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사망한 경우 취소해야 된다. X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법 조문대로. 자, 그 다음에 기본윤리가 신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다. 성간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이다. 비밀준수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의무다. 비밀준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된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 이런 금지행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공은 자격정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니죠. 분여회,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는 행정처분할 수 없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 못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요. 신고를 접수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게 송부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것 차이점.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고, 설명서 교부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모든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자만 하면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10명 있다고 10명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된 때에 계약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는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손해배상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하려면 근거자료 문서가 있어야 된다. 판결문이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보정 설정 시기,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분사무소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경우 미리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된다.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 7명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난주 8문제, 오늘 8문제, 다음 주도 8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2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1문제, 일반적인 내용 1문제에서 2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수수료는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고요. 포상금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터에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 예, 그래서 1문제씩 각각 출제될 수 있고요. 협회는 내용이 많은데 1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대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협회.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평균 1문제 나옵니다. 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제가입주의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변호사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징계권도 우리가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하잖아요. 등록도 등록관청이 하죠.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등록해요. 징계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마로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면 징계할 수도 있어요. 의사협회. 그러니까 힘이 세잖아요.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는. 의사와 변호사들은 자격 취소가 없어요.
지금 면허 정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의사들 면허 정지면 우리 업무 정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3개월 지나면 또 업무하면 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거 만나죠. 그냥 전문의 안 하고 그냥 일반이 동네 가가지고 그냥 일반 병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전문의 할 필요 없이. 그것도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것만 하겠다더라고요. 전문의 안 하고. 근데 저도 의대 다닌 친구들하고 수사기 보고 했는데 저는 공짜로 시켜줘도 못하겠더라고요. 가방에 보니까 막 뼈다귀 이런 거 시신 뼈다귀 같은 거 들어가 있다니 그러더라고요. 맨정신에 못한데 그런 술 같은 거 엄청나게 먹고 그러더라고요. 카데바 그 시신 해부용 시신 이거 옛날 시신 막 해부하고 이런 거 못해요. 맨정신에. 저는 못하겠더라고. 칼 대는 거 아무나 못해요. 적성에 맞아야 된다고 결론은. 자, 협회 우리 그래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지금 11만 명이 넘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회비 내는 분이 얼마 안 돼요. 그 지금 협회에서는 법정단체 이종혁 회장께서는 법정단체를 해달라. 법정단체 무조건 가입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무조건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협회. 그때는 회비 100만 원 받았어요. 가입비. 100만 원 내라 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은 저는 회비 안 내고 가입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50만 원 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입하려고 하면. 그럼 돈 없다고 하면 다음에 내라 이렇게. 다음에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럼 벌어가지고 하여튼 다음에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내든 일단 다음에 내라는 조건으로 가입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천 원씩 또 회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자동이체하라고 해서 저도 했다가 아무도 내는 사람 없더라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취소해버리니까 끝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회장 이런 거 하려면 내야 돼. 선거권은 그 약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개월 이상 회비 낸 사람에 한해서 지부장, 지회장 이런 거 출마할 자격이 있고 선거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요게 시험에 4문제가 나오는데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이거 암기 프린트 16번, 20번, 18번, 19번, 8번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시험에 2문제 나온다고. 요거 4개, 5개에서. 그 다음에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같으려 100만 원 같으려. 3년은 암기 프린트 21번, 1년에 1천만 원 22번, 500만 원 이하이 같으려 23번, 100만 원 이하이 같으려 26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에. 여기서 또 2문제 나와요.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공법 같은데 이런 거 벌칙 거의 안 나오죠. 시험. 우리는 나온다고. 이게 시험에 4문제. 공법 같은 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 뭐예요? 불법 전매하면 3년에 3천만 원. 이런 거는 주택법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벌칙이 다른 과목은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는 이거 3년에 3천만 원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몰라도 재판할 때 보면 밑에 보좌관들이 다 찾아가지고 다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 보면 중개업자 이렇게 중개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법에 없는 표현을 쓴다고. 모르니까 법을.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 1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게 틀린 보기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를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업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봤어? 중개업소? 중개사무소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라고요. 태어나서. 가봤어요? 가봤어? 이 5개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놨잖아요. 벽에 보면. 걸어놨죠? 못 봤어? 다시 한번 가봐. 이게 숙제니까. 가보면 이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놨다고요. 근데 어떤 데는 가보면 이게 실무교육 수료증도 걸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법으로는 할 의무 없어요. 근데
실무교육 수료증 걸어놓으면 위반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할 의무가 없는 거지. 의무 없는 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의무만 나오니까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기출문제 많이 출제됐고 1번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6번하고 5번 5개가 공통적 사항 아니라고 했죠. 노란 글씨로 돼 있었잖아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고 단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확인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공시지가.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취득 관련 조세도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아닌 게 하나, 둘, 셋, 넷, 5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임대차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이게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관련이 있는 게 68가지 정도가 관련이 있대요. 이게 거의 세금하고 관련돼 있다고. 세금하고.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금 많이 안 걷겠다 이 말이 안 걷겠다고. 이거 공시지가 올려버리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서울에 PIR이 28이더라고. 이게 PIR이 28이 뭐예요? 이게 28. 집값 price 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에요. 소득 대비 인컴 소득이거든. 이게 수입이거든. 수입 대비. 그게 뭐냐면 28년 동안 월급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 한 채 산다는 이야기 서울에. 근데 외국 같은 데는 PIR이 5년 이하입니다. 5년만 안 먹고 그냥 월급 받은 거 다 하면 집 산다고요. 우리나라 28년인데 반은 써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면 반 쓰면 92살에 산다더라고. 92살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62살인데 이제 집 사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분양받아요. 그게 먹고 쓰고 애들 키우고 하니까 그것도 뭐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대출 받아야 그것도 가능해요. 이게 문제라고.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집값이. PIR 인터넷 치보면 나와. 이게 학계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 나왔어요. 이 상식, 부동산 하려면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학계론은 잡다한 거 막 잡동산 이것저것 막 나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그 어쨌든 집값이 비싸다 싸다 이거는 소득이 많으면 뭐 유럽 같은 데 이런 데는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한 20년 2000 IMF 때만 해도 지금 강남 집값이 3억밖에 안 했다고. 엄마 아파트 이런 거 대치동 엄마 아파트 3억 했다고. 1999년도에. 그때 살 걸.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IMF 때는. 제가 그때 살라고 했었거든. 근데 자,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표준 서식 사용 안 해도 되죠. 권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맞네요. 일반 중개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 중개계약 여러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그 중에서 먼저 거래계약 성사시킨 한 명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물가 수준 요청할 수 없다. 있죠.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규정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죠.
둘 중에 최소한 한 군데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자, 그 다음에 6월 초가, 이거는 지난주에 한 내용이긴 한데요. 6월 초가 무단휴업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답 5번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당선되면 6월 초가에서 휴업해도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농지법에는 있죠. 6개월. 농지법에는 공직 취임인 경우에 위탁 경영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고요. 공법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되면 폐업하지. 폐업해야죠. 4년 동안 휴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200가지 정도 특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하루만 해먹어도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요. 우리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지만. (5번) 기출문제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은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죠. 확인설명서 2개입니다. 답은 2번. 확인설명서 계약서는 따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된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게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고 확인설명서는 종이로 적는 게 아니에요.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거기다 체크만 하면 돼. 근데 전자적으로 그 전자계약서를 하니까 확인설명서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무조건 빈칸 다 채워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빈칸 나누면 무조건 위반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해당 사항 없음. 예를 들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 이런 거 있는데 건축물 대장 보고 기재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 안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건축물 대장 사항 확인 불가 이런 걸 적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냥 비워놓으면 위반이에요. 그 자체가. 정보망 옳은 것은 했는데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정보망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공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부운정 1회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번)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요거는 서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 기본서 그 뒤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실무에 서식이 524페이지부터 서식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찬찬히 찾아봐야지. 이게 어려워요. 서식을 직접 봐야 되니까.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는 계약갱 1, 2의 서식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한 란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주택이잖아요. 2의 서식은 비주거용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요거는 1의 서식에만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서식은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있고 3, 4의 서식에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란은 있는데 도배 상태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1이 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에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식당 같은 데는 도배 거의 안 돼 있죠. 오늘 서식 봐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제가 그냥 서식을,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서식,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세 번째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는 꼭 좀 보셔야 돼요. 그 세 개 서식 중에 한 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게 다 서식에 있는 거예요. 서식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서식에 있어요. 7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서식이 중요하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자,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청약통장, 분양 관련 증서, 금지행위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이네요. 직접 거래 안 되는데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 받은 거는 직접 거래 아니죠?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은 쌍방대리니까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고요. 5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한다고 했고요. 2번 기출문제인데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안 한다 했죠. 공인중개사법상은, 민법상은 배상 책임 있지만 2번이 답이고요. 3번 장소 제공 손해배상 책임 있고요. 4번은 분사무소 2억,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지역농협, 이게 기출문제인데 지역농협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개사의 최저금액하고 다르다. 좀 말이 출제위원도 말을 좀 다르게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법인하고 특수법인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사실은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특수법인, 개인개업공개사 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이고 일반법인은 4억 이상이고 개인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이고 분사무소는 2억 이상이니까 다르다. 2천만 원하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야 돼. 이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기출문제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 좀 하려면 또 일반 법인 이렇게 적든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든지 뭐 이렇게 좀 적어야 더 명확하긴 한데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30 아마 2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책 다 사셨죠? 꼭 기출문제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계속 그 수업할 때 그 파트 찾아서 풀어보시고 한 문제라도 일찍 오셔서 한 문제라도 풀어보시면 돼요. 자, 10번 전속중개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표준서식, 법정서식 있습니다. 별지 15호 서식,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있습니다.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했죠. 여기 7일이라는 말은 제가 서식에 나온다 했잖아요. 서식에. 그 7일이라는 말 없어도 틀린 거 아니에요. 7일 대신에 5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10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하면 그건 X죠. 그냥 공개해야 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7일이라는 말은 서식에 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업무처리사항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